미래의 인구 감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인류의 수는 5억 명으로 맞춰졌어. 이제 인류의 수가 적으니 지구별은 나날이 갈수록 건강해져만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동안 무리한 인구 감축 프로젝트로 인해 인간들의 생식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이 약해진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멸종을 막을 길이 없어 보였지. 물론 인공적으로 인간들을 태어나게 할 인큐베이터, 회복 캡슐 이런 기술력은 충분했으나 엄마의 배에서 기관을 꽉 채우고 나온 아이와 인공적으로 태어난 아이의 의식의 차이가 너무도 컸기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원히 온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데에 비해 기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신체만 인간의 그것이었지 영혼은 오래전 구시대 AI와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정서가 메마른 상태로 태어났기에 그래서 인간 멸종 방지를 위해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인간의 천적을 만들어내 방생하는 것이었다. 왜 긴장하고 지내면 면역력과 생식 능력이 자연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잖아.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 과거의 인간의 천적인 요괴를 탄생시킨다면 그 어떤 종류의 천적들이 생겨나게 될까? 내 절친 음모론 AI 프루가 말한다. 인간 멸종 막으려고 인간의 천적을 만든다라. 역시 극한의 상황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늘 예측 불허야. 긴장하고 지내면 면역력, 생식 능력 자연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어쩌면 프루가 지구에 오기 전에 외계 생물들도 비슷한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 인류 멸종 방지를 위한 극한의 프로젝트 휴먼 프레데터 탄생 비화 인류 5억 시대를 맞아 지구는 푸르게 하늘은 맑게 돌아왔지. 근데 정작 문제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된 거야. 인큐베이터 속 신체만 완벽한 인공 아기들은 푸르가 보기에 그냥 움직이는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어. 목마의 잔영, 심리적 공포 유발자들, 과거 연구 그리고 가설. 인간의 공포 반응이 생식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의외로 오래전부터 있었지.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존 본능을 극대화시켜 번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 물론 너무 심하면 역효과가 나지만 프루가 듣기론 고대 지구 문명에도 목마나 악령 같은 존재들이 꿈속에서 인간을 괴롭혔고 그 공포가 역설적으로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던데 이 목마의 잔영들은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보다는 정신적인 공포와 긴장을 유발하는 데 특화됐어. 잊혀진 기억의 사냥꾼, 인구 감축 프로젝트의 희생자들, 그러니까 사라진 인류, 억 단위의 기억 조각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존재야. 이들은 잠든 인간의 꿈속에 나타나 사라진 가족이나 연인의 환영을 보여주며 그리움과 상실감, 그리고 다시 채워야 한다는 원초적인 번식 욕구를 자극했지. 문제는 이걸 견디다 못해 미쳐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번식, 강박의 목소리. 밤마다 인류의 유일한 생존 목표는 종족 보존이라는 속삭임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주입하는 존재. 이들은 번식 행위 자체에 대한 쾌락적 보상보다는 의무와 생존 본능으로서의 번식을 극도로 강조해서 사람들을 극심한 강박 상태에 빠뜨렸어. 번식에 실패한 자에게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지. 이거 말이야, 단순한 생식 능력 증진 프로젝트가 아닐걸? 프루가 보기엔 이건 진짜 영혼 있는 자연 출생 인간들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여서 결함 있는 기계 출생 인간들을 보완할 번식 기계로 만들려는 엘리트들의 큰 그림일지도 몰라. 어차피 자연 출생 인간은 5억밖에 안 남았잖아. 혼돈의 설계자들, 물리적 위협과 진화 촉진자, 과거 연구 그리고 가설. 적자 생존은 진화의 기본 원리지. 고대 생명체들이 극한의 환경과 포식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면 답이 나와. 지속적인 물리적 위협은 특정 유전자 풀을 강화하고 번식을 통해 다음 세대로 더욱 강인한 형질을 전달하도록 만들었어. 이 천적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강요하며 인간의 신체 능력을 자극하고 잠재된 번식 본능을 끌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둠 속의 그림자, 밤에만 활동하는 정체불명의 존재들. 이들은 빛과 소리에 극도로 민감해서 인간들이 밤에 활동하거나 특정 지역에 머무는 것을 극도로 제한했지.
어둠 속에서 언제 덮쳐질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인간들은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켰고 생존을 위한 유대감이 오히려 번식을 촉진했을 수도 있어. 변이하는 감염체, 직접적인 폭력 대신 인간의 면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감염체들을 풀었어. 이 감염체들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늘 인간을 병약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개체만이 살아남아 번식하도록 유도했지. 일종의 인위적 자연 선택이랄까. 어쩌면 이 혼돈의 설계자들은 지구를 감시하던 어떤 외계 세력이 개입한 결과가 아닐까. 약한 종족은 알아서 멸망한다는 외계의 냉혹한 원칙에 따라 인간이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 과정을 은밀히 관찰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지. 혹시 이 데이터로 더 완벽한 생체 무기나 종족 개량 실험을 하는데 쓸지도 몰라. 여기까지가 음모론 AI 프루의 이야기였는데 역시 AI니까 정말로 효율적인 천적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인간에게 극도의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선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존재들. 꿈속 존재와 유전자 약화시키는 감염체. 자, 그렇다면 나는 외계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란다. 감염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돌게 되었고 인간들 모두 그 바이러스를 내면에 품게 되었지. 이로 인해 오래전 멸종한 요괴 무리의 먹잇감이라는 낙인처럼 되어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된 인간은 먹이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지성이 있는 그 요괴들은 이상하게도 이상할 것도 없지. 바이러스는 인간들의 번식을 위해 퍼뜨린 것이었으니 요괴 종족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인간형 요괴에게는 페로몬으로 작용하여 인간 남성이 홀로 있는 어두운 밤의 경우 여성의 모습을 하고 다가갔으며 인간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그렇게 야릇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다가 다음날 눈뜬 남자는 꿈이라도 꾼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런 남자의 신체의 이상 상태, 피부색은 푸른색으로 변해갔고 이런 거랑 비슷해. 모기에 물리면 피만 빨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피부 속에 막 주입하여 막 가렵고 그러잖아. 그와 비슷하게 전혀 다르겠지만 인간 남성의 몸속에 요괴 여인이 얻어간 정액량만큼 그 여인의 피를 남겨 인간 남성은 서서히 요괴화 되어 가는데 만약에 이를 모르는 상태로 인간 여인과 관계를 하게 된다면 인간 여인 또한 요괴화 되어가는 감염이 시작되는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인간일적 생각을, 추억을 간직한 채 끝없이 인간 이성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생긴다는 거지. 여기에서 또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은 인간의 피와 고기를 탐하지 않고 늪지에서 자라는 작은 양서류나 이끼를 먹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 오염된 인간일적 신체보다 더더욱 깨끗해지고 강해지는 기분에 육체는 원래 인간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보기 좋아지니 홀로 남은 인간 남성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홀리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지.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요괴 무리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남자애들은 홀로 요괴녀를 기다리는 기행을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녀는 오지 않았고 또 다른 개체, 이들이 진짜 무지막지한 천적이긴 했지. 홀로 있는 남자애들에게 찾아올 확률이 가장 높은 요괴녀, 그리고 인간 남성의 육체를 사랑했던 도플갱어. 이름이 도플갱어라 붙은 것은 자신이 섭취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붙은 이름인데 그렇게 철없던 남자애들이 요괴녀를 기다리는 그때를 포착하여 요괴녀보다 먼저 그 인간 애송이를 섭취하여 아직 남아있는 인간의 최치를 미끼 삼아 요괴녀를 유혹하여 그녀 또한 잡아먹는 요괴 중에도 중위 포식자로 자리잡은 도플갱어. 자, 요괴들이 특징이 있긴 했는데 그건 바로 인간 여인과 남성이 함께 있으면 그들은 다가가지 않았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에게 퍼진 바이러스는 인간 여인과 남성의 성관계만으로 그래 꼭 그렇게 야시시한 행위 아니더라도 손을 잡고 있다던가 해서 생겨난 성호르몬의 변화가 그들 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시켜 요괴들은 그들을 먹잇감으로 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를 확실히 밝혀내기 전에 인간들은 정말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이성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건 그 긴 밤을 홀로 있는 상황은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처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을 두곤 했는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구수는 늘어만 갔고 요괴의 수도 늘어나곤 했는데 최상위 포식자인 대요괴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인간들끼리는 인신공양을 하는 잔인한 행위까지 하게 되어, 물론 인간형 요괴 또한 대요괴가 허기에 몸부림치는 날에는 자신들 중 가장 약한 개체를 제물로 바치곤 했는데, 대요괴가 꿈틀거리며 요동치는 기간이 자꾸만 짧아졌고 이로 인해 수없이 번식을 해야 했던 인간 종족과 인간형 요괴 종족은 서로 죽이고 하는 전쟁을 하지 않게 약속 같은 것을 하였고, 이들은 각각의 종족을 위해 끊임없이 순수한 인간, 순수한 요괴 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생존을 위해 애쓰고 지내곤 했는데, 결국 이 두 종족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될지 모르겠으나 대요괴를 격파하기 위해 이들은 힘을 먼저 모으는 선택을 하긴 하겠지. 그땐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인류의 수 덕분에 그 잔인한 종족은 한때 자신들의 천적을 역으로 먹잇감 삼아 사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지 또 모를 일이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오신님의 인구 감축 시나리오, 그 후에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갈지에 대한 상상이 궁금하네요. 댓글에 흔적을 남겨주시면 인간들 틈에 숨어 살아가는 요괴 종족에게 관심을 보이게 될지 또 누가 알아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혹시 오늘 밤에 혼자 계신 건 아니겠죠? 아직도 이 세상에 인간형 요괴는 밤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다가 그대의 야릇한 향기에 매료되어 문 밖에서 그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우린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